마라톤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력을 높이는 훈련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피드를 높이는 훈련들입니다. 보통 이제 근데 지구력을 높이는 훈련들은 일상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냥 긴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거나 자주 달리기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구력을 많이 높여주고, LSD 같은 경우에도 주말 들어서 주말 되면은 편안하게 여행하듯이 장거리를 쫙 달려보시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구력 훈련은 일상에서도 조금 조금씩 하게 되는데 어 스피드 훈련은요 의외로 잘 안 돼요. 잘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의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세팅하고 고민을 해서 어떤 훈련의 방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나가서 해야 되고, 그걸 하는 과정도 굉장히 조금 저항이 좀 있어요. 저항.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자주 못 하시게 되는데요. 방법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피드를 높이는 훈련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 드리고,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높이는 훈련은 정말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벌이라든지 야소 800이라든지 템포런이라든지 언덕 달리기라든지 스트라이드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이런 훈련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줘서 코치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각자의 어떤 코치님의 스타일이 묻어 있는 그런 독특한 트레이닝 방식을 만들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좀 효과도 좋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기는 힘드니까요. 오늘은 대표적인 훈련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훈련은요, 세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터벌 트레이닝, 두 번째는 야소 800,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라이드 트레이닝. 스트라이드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인터벌 트레이닝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과 저강도의 운동 혹은 휴식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휴식이라고 좀 하기는 좀 애매한 뭔가 같은 조금 낮은 강도의 훈련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은 심폐기능도 향상되고 속도도 올라가고 지구력도 함께 올라가요. 근데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지죠. 이런 걸 위해서 많이 훈련을 하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인터벌 트레이닝이 아닐까. 속도를 좀 높이고 싶어요. 기록을 단축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아마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은 사실 달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유산소 운동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홈 트레이닝 이런 데서도 타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따져보고 보면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산소든 달리기든 아니든 모든 사실 운동에서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상황에 딱 맞춰져 있는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일하고 공부하는 거에도 결국 인터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다가 좀 쉬었다가 공부하다 쉬었다가, 쉰다고 해서 게임하고 놀란 뜻은 아니고요. 공부하다 쉬었다가 이런 것들 반복되는 것들이 좀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제 방법들 많이 보시는데, 일반적으로 달리기에서의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일정 시간 혹은 일정 거리를 고강도로 달리기를 하고요. 다시 저강도로 달리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런 인터벌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러너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휴식의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벌은요, 빠른 달리기를 한 다음에 천천히 달리기를 하고요. 충분히 휴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빠른 달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엄청 막 거의 막 빨리 했어요. 막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정 거리를 걷거나 일정 시간 동안 걷잖아요. 그때 내 몸이 완전히 휴식이 되면은 안 됩니다. 휴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걸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뒤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휴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불완전 휴식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벌의 포인트는 사실 이 불완전 휴식에 있고, 이 불완전 휴식 상태에서 계속해서 스피드 훈련을 하면서 어떤 역시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은 정말 이거는 검색하면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코치님들마다 방법이 달라서 이게 무조건 정해졌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냥 저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등급으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초급자용, 중급자용, 상급자용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초급자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터벌을 내가 처음 해본다. 그리고 내가 뭐 지금 달리기 기록이 되는 것들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초급자용 트레이닝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을 기준으로 하세요. 거리보다. 시간을 기준으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30초 빠르게 달리고 1분을 천천히 달리고 또 30초 빨리 달리고 1분을 천천히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30초 달리고 1분 천천히 달리기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겠다. 내가 이거 갖다가 4회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 것 같다. 반복해서 하기가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는 30초 달리고 2분 걷기, 1분 걷기 혹은 2분 동안 천천히 달리기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쉽게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몇 회를 반복하면 되느냐. 처음에는 4회부터 먼저 4번, 그리고 점점 늘려 나가셔가지고 8번까지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0번까지 가면 더 좋은데, 아니죠. 12번까지 가면 더 좋은데, 한 10번 정도, 8번 정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보시고요. 나는 시간 하는 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100m를 빠르게 달리고, 100m를 좀 천천히 달리고, 혹은 200m를 천천히 달리고, 이런 방식으로 거리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초급자분들은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해보시고요. 중급자로 넘어갔다. 어느 정도 인터벌도 좀 익숙해졌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속도도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K 정도는 한 평균 6분 페이스 정도로 충분히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요 정도 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먼 거리나 좀 더 오랜 시간을 잡으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거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랙에 가세요. 트랙에 가면 한 바퀴가 400m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트랙 가셔가지고 200m를 빠르게 달리고 200m를 걷기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200m 빠르게 달리고 200m를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마찬가지로 4회 혹은 6회 정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 시작하시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횟수를 조금씩 늘려 나가시거나 아니면 200m를 빠르게 달린 다음에 200m를 천천히 달리기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걷기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급자용 같은 경우에는요. 상급자용 인터벌 트레이닝은 정말 이건 기록 향상을 위한 부분인데 평균 페이스가 뭐 그래도 5분 안짝으로 들어오신 분들, 네, 그 정도 5분 전후 혹은 4분이나 그 이하 이런 분들 상급자를 위한 건데요. 400m를 빠르게 달리고 400m를 천천히 달리는 불완전 휴식을 한 다음에 또 400m 빠르게 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먼저 스타트를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400m 빠르게 달리고 200m를 천천히 달리는 방식으로 횟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근데 사실은 인터벌은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서 초급자용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초급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초급자 분들에게는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 스트라이드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언덕 달리기나 이런 거가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인터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정도 방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야소 800입니다. 야소 800. 여러분도 혹시 야소 800이라는 트레이닝 이름 들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달리기에 좀 심취하신 분들이나 훈련법들을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야소 트레이닝, 야소 800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고 재밌다는 게 훈련 방법이 재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스타일이 좀 재밌습니다. 훈련할 때는 진짜 힘듭니다. 야소 800. 근데 어쨌든 이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미국에 있는 러너스 월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죠. 러닝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편집자분이 바트 야소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요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야소 그리고 800m를 달리는 거거든요. 훈련 방법이. 그래서 야소 800 이렇게 저희들 훈련 이름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요. 800m를 800m를 달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풀코스 마라톤을 어떤 기록을 낼 수 있을 건지를 이제 저희가 역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반대로 보면 내가 풀코스 마라톤을 뭐 서브 몇 시간 안에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00m를 요 분 안에
10회를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번입니다. 800m를 10번 달리는데 그걸 몇 분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풀코스 마라톤 기록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00m를 3분 만에 달리고 이걸 10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에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800m를 4분에 달리는데 이걸 총 10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풀코스 마라톤을 4시간에 달릴 수 있다. 요게 야소 800의 핵심입니다. 중간에 휴식이 있어요. 또 인터벌처럼 휴식이 있는데 휴식을 할 때는 400m를 800m 달릴 때와 같은 시간, 그러니까 더블입니다. 시간을 2배로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계산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서브 4를 내가 하고 싶다. 서브 4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훈련을 할 때 800m를 서브 4니까 4분에 달립니다. 800m를 4분에 달리고요. 또 그 다음 400m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800m 4분에 달리고 그 다음에는 400m를 4분 동안 달리는 겁니다. 800m, 400m, 800m, 400m를 같은 분으로 달리는 겁니다. 이거를 총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야소 800 훈련 방법입니다. 이 야소 800 훈련 방법은 굉장히 뭔가 좀 단순해요. 숫자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고 그냥 너가 목표가 있으면 요렇게 해라고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장점입니다. 기억하기가 쉽고 하니까. 그리고 훈련이 좀 해보면 빡세요. 진짜 힘들어요. 요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향상이 되고 워낙 강도가 높다 보니까 근육의 어떤 기능들도 많이 좋아집니다. 이 훈련은 야소 800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2주에 한 번, 1.5주에 한 번, 요 정도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매주 혹은 일주일에 2번씩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훈련은 약간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단점이라 해야 될까? 빠른 기록을 목표로 하는 러너들에게는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조금 내가 서브 5 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강도가 좀 낮아서 사실 일정 수준 이하로 이제 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야소 800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내가 한 서브 4 이하부터 이제 좀 서브 4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330이나 400 하여튼 서브 4라고 봅시다. 서브 4 정도부터 내가 할 때는 야소 800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진짜 점점점 올라갈수록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풀코스를 이미 달려보신 분들, 그리고 하프를 좀 무난하게 달리는 분들, 하프를 억지로 달리는 분이 아니라 하프는 그냥 주말에 하프 한 번씩 달리면 돼요. 이런 분들 있죠. 아니면 풀코스를 달려봤다든지 요 정도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거지, 한 번도 풀코스를 달려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프를 뛰고 나면 너무 힘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야소 800은 좀 힘든 훈련입니다. 그거는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800m라는 것이 트랙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주변에 트랙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 환산해 가지고요, 1km로 변환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러닝용 워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전환해 가지고 쓰셔도 되는데 이 환산표가 있습니다. 환산표가 여러분이 계산하시기는 힘들 거니까 제가 야소 800의 환산표를 어제 저녁에 급하게 구글 닥스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놨고, 저기 설명란, 지금 들으시는 러닝 라디오 방송의 설명란 가보시면 환산표 링크를 제가 남겨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별거 아닙니다. 표는. 네, 거기 보시면 800m와 1km일 때 목표가 뭔데 800m나 1km를 몇 분에 달려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야소 800 하실 분들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라서 대단한 정보는 또 아닙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트라이드 트레이닝입니다. 스트라이드 트레이닝, 오버 스트라이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드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여러분이 그냥 달리기를 했다, 일반적인 달리기나 좀 가볍게 달리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훈련의 그 마지막 부분 있죠. 끝부분에 짧으면 15초, 길면은 30초 정도를 혹은 짧은 거리 한 200m 정도, 100m, 200m 정도 좀 요 정도의 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m 달리는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 내가 평소 달리기 할 때 자세 있죠? 그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마지막에 달려보는 겁니다. 질주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100m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이제 뭐랄까요? 보통 우리가 질주하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도만 신경 쓰는데 스트라이드 트레이닝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속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뛰면서 막 갑자기 팔도 막 평소 달리기랑 다른 자세가 되고 몸이 엄청 기울고 막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질주를 하시게 되면 약간 강도로 보면 한 80에서 95% 정도 전력 질주의 80에서 95% 정도의 느낌으로 뛴다. 이걸 책을 찾아보시면 그 정도 강도로 편안하지만 빠르게 달린다라고 적혀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편안하진 않아요. 해보니까 그게 뭘 편해요. 힘들지 빨리 달리면. 근데 그 기분은 좀 좋습니다.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오늘 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30초 정도 이렇게 다다다 달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뭐 뛰고 나서 막 허리가 아프다는 이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점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처음 스피드 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언덕 달리기나 지금 얘기 드렸던 이 스트라이드를 먼저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빠른 속도에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빠른 속도의 감각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 인터벌을 하신다 아니면 야속 800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감각을 익히기에는 너무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스트라이드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평소 달리기 하실 때 그냥 느긋하게 달리시는 분들도 느긋하게 달리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할 거 다 끝나고 아니면 끝나기 한 30초나 15초 전에 마지막을 지금의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말 빠르게 전력 질주의 한 80에서 90% 정도, 95?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번 쭉 달려보는 겁니다. 쫙 바람이 싹 불면서 막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약간 숨이 막 차고 힘든데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쯤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대부분 진짜 도저히 못 달리겠다 싶으면 끝나요. 그러면서 이 스피드 훈련과 빠른 달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각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익혀 나가시면 나중에 인터벌 혹은 뭐 아니면 야수 800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스피드 있는 훈련을 하실 때 좀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라이드 훈련을 하실 때는 좀 평탄한 곳에서 하는 게 좋고요. 시간은 15초, 30초 혹은 거리는 한 100m, 길면 한 200m 정도까지도. 200m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나중에 도전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드니까 사실 처음 해보면 힘들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늘 얘기 드리지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던 스트라이드라든가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가 아니면 야소 800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들어보면 좀 비슷비슷한 게 많거든요. 특히 인터벌 트레이닝과 야소 800은 차이가 뭐지? 라는 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숫자의 차이인가? 이렇게 달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제가 지금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라이드는요. 스트라이드 트레이닝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편안하지만 빠르지만 통제 가능한 어떤 자세, 통제 가능한 상태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한 번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속도 감각을 익히고 효율적인 몸의 빠른 속도에서의 몸의 움직임, 내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은 자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분이 있거든요. 막 갑자기 막 뒤꿈치 너무 쿵쿵쿵 세게 박는다든지 이런 분들 좀 계세요. 그리고 오버스트라이드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잡아 나가는데 좀 집중돼 있다. 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벌 트레이닝과 야소 800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점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복. 그래서 그 인터벌 트레이닝은 아까 제가 불완전 휴식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빠르게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불완전 휴식을 한 상태에서 다음 인터벌 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휴식을 하고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인터벌이 추구하는 강한 부하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의 포커스라고 생각한다면은 약간 이제 야소 800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약간 불완전 휴식이 되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휴식이 좀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한 상태까지 휴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00m라고 하는 이 세팅이 딱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난이도가 좀 속도가 빠르신 분에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속도가 좀 천천히 달리신 분에게는 너무 낮고 뭐 요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요. 순서를 얘기 드리자면 일단은 처음에는 스트라이드 같은 거 먼저 좀 평소에 심심하실 때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언덕 달리기를 좀 해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벌을 좀 약하게 시작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소 800으로 정확하게 내 목표를 딱 잡고 나 330, 3시간 30분 할래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3시간 30분이면 몇 분이죠? 800m를 3분 30초에 달리면 됩니다. 3분 30초예요. 절반이니까 3분 30초에 달리면 되고요. 그 다음 800m, 400m를 4분 30초 동안 달리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 10번 하는 거. 자, 쉽죠?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굉장히 쉽습니다. 모르겠으면 설명란에 넣어놓은 그 테이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게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